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1일 일요일 오전 8시입니다. 지금 바깥으로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눈은 아닙니다. 지난 11월 말의 첫눈에 비하면 그러나 길이 미끌미끌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습니다. 걸어 다니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권은 차기 대선 주자들이 씨가 말랐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씨가 말랐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보니 이재명의 비밀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하는 농담이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의 프락치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충실히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즉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내려앉히고 다른 여권 잠룡들의 지지율도 내려앉히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힘 지지율을 반토막 내고 그리하여 누구한테 찍겠느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57%, 국힘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27%나 되는 이런 참담한 여론 구조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지난 12월 3일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도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가지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빨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출마가 불가능하고 의원직은 상실하고 더구나 400억 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토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발작을 했는지 이를 저지르는 바람에 코너로 몰렸던 이재명 대표가 그들의 말에 의하면 7.2 쿠데타 진압사령관으로서 말하자면 등극을 했습니다. 등극은 보통 제1인자에만 붙입니다. 등극은 왕, 황제, 1등하는 사람, 챔피언. 등극을 했습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군 지지율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과장인지 윤석열을 뒤에서 부추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재명의 비밀선대 위원들이라는 제 말이 틀린 말인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이재명 37%, 2위 한동훈 5%, 홍준표 5%, 조국 3%, 오세훈 2%,
김문수 2%, 유승민 2%, 이준석 2%, 안철수 1%, 우원식 1%, 37, 그 다음에 5%.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한 18일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윤석열의 바보짓 때문에, 홧김 계엄령 때문에, 아니 망상계엄령이죠. 망상계엄령,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계엄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내질은 이 사태가 이런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씨가. 여권 대선 후보군에서는 씨가 말랐다. 이재명은 수직 상승. 그런데 더 참 허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진짜 의도는 뭐냐? 발표하기는 종북 좌익 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보면 종북 좌익 척결에 대한 무슨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시켜서 48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파업한 전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공이는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직접 사표 내고 직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직장을 떠난 자유인을 48시간에 잡아오겠다. 만약 불응하면은 처단하겠다고 한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12월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그럴듯합니다. 사랑하는 여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죠.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8세기 당나라에 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아주 명군으로 꼽히는 사람이 당현종이었습니다. 척천무후 시절을 끝장내고 다시 과거의 왕정으로 돌아갔던 현종은 초창기에는 아주 명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양귀비, 이 양귀비는 며느리였습니다. 양귀비에 혼이 빠져가지고 양귀비라는 미인을 좋아하다가 양귀비의 그 가족들이 온갖 부정부패 권력 남용을 일삼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때 안록산의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한 지금 도망가고 있던 현종을 모시던 군인들이 양귀비를 죽여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자살합니다. 그 영명하던 현종도 알록산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한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그냥 작사를 낸 윤석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지금도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이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들이 바로 비밀 이재명 선거운동원이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아주 오늘도 아마 내일도 열심히 일하는 이들, 윤석열,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게 하는 주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6일 밤 10시 40분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아니 처음인 것 같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듭니다. 기시감은 데자뷰란 뜻인데, 과거에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뜻입니다.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지만은,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 했던 것들입니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나하나가 이게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또 윤석열을 사고 도는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한 점에서는 한동훈과 이준석이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그런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해서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나갔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안에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먼저 겪어봤는데 한동훈 대표도 같은 방식으로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조언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은 의미심장한데, 같이 손잡고 이 기성정치의 문제를, 특히 보수정치의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 그 언젠가가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즉 파면이 된다면 내년 4, 5, 6월쯤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고, 이때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협력하든지 경쟁하든지 함으로써 50대 40대입니다. 50대 40대 정치의 도전, 그게 정치 교체 또는 세대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50대 40대가 손을 잡는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준석, 한동훈이 손을 잡는다면 기성정치, 여기서 기성정치는 윤석열식 정치와 이재명식 정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비전을 담은 글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범보수, 그러니까 반민주당 진영에서는 그걸 보수라고 해야 될지 우파라고 해야 될지 자유진영으로 해야 될지 요새 이 개념 구조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 진영에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남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한동훈, 이준석. 나머지는 다 윤석열, 지금도 윤석열 비호 세력으로 전락을 했고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윤석열은 안 된다 라고 외쳤던 의미 있는 정치 지도자는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뿐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거죠. 윤석열을 비호하면서는 죽었다 깨도 민주당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해가지고는 보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그 독재적 그리고 반보수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고서도 윤석열을 비호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오세훈 씨라든지 몇 사람이 조금 어중간한 입장을 취했지만은 선명하게 탄핵 찬성 쪽으로 간,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을 때 맨 먼저 거기에 반대한 한동훈,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윤석열에 도전했다가 쫓겨나오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훈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윤석열과 싸워서 다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주기도 했고 윤석열에게 주기도 했고,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이 반보수적 비정상적 대통령에 대해서 다 같이 도전해본 두 사람이 그 윤석열이 쓰러진다면 자연히 새로운 기수로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신 40대 기수론도 될 수 있고 뭐 신 50대 기수론도 될 수 있고, 뭐로 보나 이재명 또는 민주당과 맞짱 뜰 수 있는 경력을 쌓은 거죠.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한동훈, 이준석. 그런 점에서 이준석의 오늘 이 페이스북 글은 상당히 함축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글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듭니다.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지만,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 했던 것들입니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동훈, 이준석 대표를 쫓아냄으로써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가 반감되었고, 그래서 총선이 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또 쫓아냄으로써 국민의힘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새로운 기수로 등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생긴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 갖고 있지만 그건 별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당도 아니고, 왜냐?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아직도 잡고 인수봉을 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